호빗들은 가운데 땅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살아오던 종족으로 빌보와 프로도의 시대가 되기 전까지 그들의 역사와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잊혀졌습니다. 오늘은 호빗들의 기원과 샤이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호빗의 기원은 멀리 제1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그 시절의 기록은 요정들의 전승뿐인데 거의 대부분 자신들의 역사와 관련된 것뿐이라서 호빗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호빗들조차 자신들이 처음 살던 고향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가장 오래된 전설도 제3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호빗들이 인간의 먼 친척이라는 점입니다. 호빗들은 옛날부터 인간들의 언어를 자기네들 방식으로 사용했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생각하는 방식 또한 인간들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종족의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빗들의 전설을 비롯하여 그들의 독특한 언어와 관습으로 미루어 보면 호빗들은 오랫동안 초록숲과 안개산맥 사이의 안두인강 상류 골짜기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호빗들은 근방에 살던 북부인들과 교류가 깊었는데 그래서인지 호빗들은 북부인들의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북부인들 사이에서도 호빗의 존재는 널리 알려져 있었고 먼 훗날 북부인들의 후손 로안에서는 전설 속의 존재로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The days are fated to be filled with marvels. Already I have seen many since I left my house, and now here before my eyes stand yet another of the folk of legend. Are these not the halflings that some among us call the Hobbitland? Hobbits, if you please, Lord, Said Pippin. Hobbits? Said Theoden. Your tongue is strangely changed, but the name sounds not unfitting, sir. Hobbits. No report that I have heard does justice to the truth. Merry bowed, and Pippin got up and bowed low. you are gracious, Lord, or I hope that I may so take your words. He said, And here is another marvel. I have wandered in many lands and left my home, and never till now have I found people who knew any story concerning hobbits. My people came out of the north long ago, said Theoden. But I will not deceive you. We know no tales about hobbits. All that is said among us is that far away, over many hills and rivers, live the halfling folk that dwell in holes and sand dunes. 그러나 안두인 계곡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뒤덮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체를 숨긴 사우론이 돌아와 돌굴두르에 숨어서 사악한 무리들을 어둠 숲으로 불러 모았고 사우론의 사주를 받은 동부인들이 북부인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의 위협이 호빗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50년경을 시작으로 호빗들은 안전한 땅을 찾아 안개산맥을 넘어 에리아도르로 힘겹고 위험한 이주를 감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랑의 날들이라고 하는데 호빗들이 역사 속에 처음으로 언급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산맥을 넘기 전에 호빗들은 털발 혈통과 풍채 혈통, 하얀 금발 혈통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털발 혈통은 다른 호빗들보다 피부가 좀 더 진한 갈색이었고 체격과 키도 더 작았습니다. 이들은 호빗들 중 가장 수가 많았는데 산악지대와 산기슭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개산맥을 넘어 에리아도르에 처음 도착한 호빗들이 바로 털발 혈통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호빗이었고 굴집 속에서 살던 조상들의 관습을 가장 오래 간직했습니다. 풍채 혈통은 체격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더 컸고 평지와 강가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호빗들과는 다르게 강을 무서워하지 않고 수영이나 배를 타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풍채 혈통은 가장 오랫동안 안두인 계곡에 남아 있었는데 안개산맥을 넘은 후 에리아도르의 자리를 잡은 이들도 있었고 남쪽으로 이주하여 덜랜드 변경에 자리를 잡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얀 금발 혈통은 가장 수가 적었고 말과 노래에 더 능숙했으며 경작보다는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하얀 금발 혈통은 1150년경에 북쪽의 산맥을 넘어 에리아도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호빗들보다 대담하고
모험심이 강한 덕분에 다른 혈통들 사이에서도 지도자나 우두머리 역할을 종종 맡았습니다. 그러나 에리아도르에도 암흑의 세력이 찾아왔습니다. 에리아도르 북부에 나주굴의 대장 마술사 왕이 이끄는 앙그마르 왕국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마술사 왕은 북왕국과 전쟁을 벌였고 호빗들은 다시 그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풍채 혈통들 중 일부는 다시 안두인 계곡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창포벌판 근처에 정착하였고 에리아도르의 호빗들과는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호빗 문화를 만들었는데 이들의 후손 중 하나가 바로 스미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지대의 호빗들은 제3시대 후반에는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호빗들은 서쪽으로 이주하였고 1300년대에는 부리와 스테들에 정착하였습니다. 그 지방에는 원래 인간들이 살고 있었는데 점차 인간들과 호빗들은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큰 사람들과 작은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서로를 당연히 부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약 300년 뒤 몇몇 호빗들은 앙그마르의 위협에서 훨씬 멀어지기를 원했고 마침내 북왕국 아르세다인의 아르겔레브 2세에게 서쪽의 빈 땅으로 이주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영토는 황무지로 전락하고 있었는데 서쪽의 땅은 텅 비어 있었고 아르노르 왕가의 사냥터로나 이따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601년 하양 금발 혈통의 마르초와 블랑코 형제가 아르겔레브 2세의 허락을 받아 자신들을 따르는 많은 호빗들과 함께 갈색강 바란두인을 건너갔습니다. 이 사건은 호빗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전설이 역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빗들은 강과 먼 구릉 사이의 모든 땅을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아르겔레브 2세는 호빗들에게 땅을 주는 조건으로 단지 다리와 도로를 보수하고 왕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만을 요구하였습니다. 호빗들은 곧 자신들의 새 땅 샤이어를 사랑하게 되어 그곳에 정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운데 땅의 대부분의 호빗들은 이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빗들이 샤이어에 정착한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았던 1636년 동부에서 사우론이 일으킨 대역병이 가운데 땅을 휩쓸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북진하여 에리아도르를 강타하였습니다. 샤이어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호빗들은 이 재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호빗들은 샤이어를 좋은 농경지로 만들었습니다. 털발 혈통과 풍채 혈통, 하양 금발 혈통은 샤이어에 함께 살면서 하나의 혈통으로 합쳐졌습니다. 호빗들은 아르세다인의 왕권은 인정했지만 명목상으로만 그의 백성이었을 뿐이고 바깥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호빗들이 직접 바깥 세상에 나선 예외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앙그마르의 마술사왕에 맞서 서부의 대군이 포르노스트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 호빗들은 궁수를 보내서 인간과 요정을 도왔는데 인간들의 이야기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쨌든 앙그마르의 공격에 북왕국이 멸망하자 호빗들은 왕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고 그를 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인은 원래 대대로 노루아제 가문이 계승하였지만 제3시대 2340년 12대 사인 고르헨다드가 호비튼을 벗어나 동쪽으로 가문을 거느리고 이주하면서 사인 직위를 툭 가문의 이선브라스 1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고르헨다드는 브랜드홀을 지은 후 자신의 이름을 강노르로 바꾸고 그곳에 정착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의 가족은 점점 불어나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번성하여 그 땅은 마치 작은 독립왕국처럼 되었습니다. 강노르 집안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식객들은 브랜디홀 주변의 땅에서 살기 시작했고 그것이 노르골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사인의 직위는 툭 가문에서 가장 학렬이 높은 남성 호빗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22대 사인인 아이센그림 2세는 툭 가문의 호빗들이 주로 모여 사는 턱버러우에 스마이알 대저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터널들로 이루어진 이 대저택은 그때부터 대대로 툭 가문의 수장들과 사인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호빗들은 샤이어에 정착한 지 약 1000년 동안 아무런 전쟁에도 시달리지 않으며 번영했고 인구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2740년 안개산맥의 오크들이 에리아도르를 침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북부의 순찰자들과 깊은 골의 요정들이 대부분의 오크들을 물리쳤지만 2747년 골핀불이 이끄는 오크 무리가 북파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샤이어의 사인은 이선브라스 3세였는데 그는 즉시 호빗 시민군을 소집하였습니다. 시민군은 사인의 아들 황소우름꾼 반도브라스 툭의 지휘하에 푸른 벌판에서 오크들과 싸웠습니다. 반도브라스 툭은 말도 탈 수 있었을 정도로 체격이 크고 용감했는데 그는 오크들 사이로 뛰어들어 몽둥이를 휘둘러 골핀불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대장을 잃은 오크들은 크게 패배해서 달아나 버렸고 곧 오크들의 에리아도르 침공도 끝이 났습니다. 이 푸른 벌판의 전투는 반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유일하게 샤이어 경계 내에서 벌어진 싸움이었고 반도브라스 툭은 샤이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호빗들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 뒤 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리아도르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이나 눈에 덮여 있었고 그 뒤로 이어진 대기근으로 샤이어는 막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샤이어에 살던 수천 명의 호빗들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재난이었습니다. 간달프가 호빗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샤이어에 처음 도착한 때도 이때였습니다. 간달프는 호빗들이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서로에 대한 동정심과 자비, 그리고 절망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것을 보았고 그때부터 이 별 볼 일 없는 종족에게 큰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호빗들은 이 재난을 이겨내었고 다시 샤이어는 풍요와 평화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911년 혹한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보다는 덜했지만 그럼에도 샤이어는 큰 피해를 입었고 추운 날씨에 많은 강들이 얼어붙었습니다. I don't like this at all. Panted Sam just behind. Snow's all right on a fine morning, but I like to be in bed while it's falling. I wish this lot would go off to Hobbiton. Folk might welcome it there. Except on the high moors of the North Farthing, a heavy fall was rare in the Shire, and was regarded as a pleasant event and a chance for fun. No living hobbit, save Bilbo, could remember the fell winter of 1311, where white wolves invaded the Shire over the frozen Brandywine. 그 후 호빗들은 샤이어에서 번영하여 풍요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무리가 나돌아다니는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평화와 풍요가 가운데 땅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북부의 순찰자들을 비롯해 샤이어의 오랜 평화를 가능하게 해준 보호자들의 존재와 그들의 노력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호빗들은 신기하리만치 강인했습니다. 다투기를 싫어하고 살아있는 생물을 장난삼아 죽이지도 않았지만 궁지에 처하면 담대했고 필요할 때는 여전히 무기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착한 심성과 뜻밖의 용기를 모두 지닌 호빗들은 간달프는 오랫동안 눈여겨보았고 빌보를 모험의 시대로 인도하면서 마침내 호빗이 가운데 땅의 운명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빌보와 프로도의 시대에 샤이어는 풍요의 땅이었고 호빗들은 평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호빗들의 역사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호빗들은 자비와 용기를 보여주며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반지의 제왕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